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주체 108 2019년 5월 11일 불후의 고전적으로자 온 사회의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를 발표하셨습니다. 온 사회의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 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뚜렷한 방도를 명시한 이 로작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문명한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국풍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태를 고수하고 또 그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키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구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낙원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도 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구상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노작에는 전 사회적으로, 전 군중적으로 이 도덕기강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형사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때에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실내 하나 놓고 봐도 이 천리마 시대의 그 영웅 기력실 동지, 우리 시대의 전형, 우리 지배인 동지를 비롯해서 사회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깡그리 바치는 그런 도덕기강의 소유자, 인격의 체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시대 정신과 우리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과 대비적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실제 만들어 놓고 무대에 원래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반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작품을 통하여 현식이 도덕 깊은 문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존재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높이는 인격의 높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을 위해 피하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주고 덜볼 사람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는 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는 그런 인격의 사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독과정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집단을 위해 자기 진정을 바치는 사회주의 도덕의 체현자로 자신을 더 완성시켰다는 생각을 더욱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전당 전건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 지금 전국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가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고 생육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니연남새 전문협동농장에서는 물주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민면적이 1.5배로 늘어난 조건인 것만큼 서출해서 다른 지장이 없게 모든 대책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망가동해서 분수식 간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트럭들을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해서 구석진 밀파솔까지 충분히 푹 죽술지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정부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째 농사를 하면서 그 효과성을 완전히 확증한 탄소나 영양액도 본격적으로 입분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난 때로부터 현재까지 영양액을 시비하고 있는데 뿌리 발력이 왕성이지 않으니까 가물 피해를 극복하는 데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랑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는 앞구로 작물들에 대한 가물 피해 막이 대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을 평당 70kg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밀뿌리가 10 내지 20cm 깊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으로 물을 줘야 되만이 가물을 극복하고 초날 질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랑가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렇게 둥성에 있는 밭들에는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산은 용량액과 갱생 1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을 3일에 한 번씩 입도비료로 시비하고 있습니다. 은천군 종동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도 물차를 비롯한 물운반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물주기를 앞세우는 한편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을 입덧비료로 주면서 앞으로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토양 조건을 본다면 지륙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토양은 물 보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처럼 한 달 남아 가물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뿌리 발육이 억제돼서 생육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농장이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물 조건도 다른 농장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현재 퍼전머리들의 물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밤에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차와 소형 양식을 비롯한 물주기 수단들을 동원해서 지원자들과 함께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활송 2호와 3호 그리고 신양 3호를 비롯한 각종 용량액들을 3일에 한 번씩 분무해 주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밥술을 뜨는 사람이라면 가물과의 투쟁에 총동원돼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단 사업국 일꾼들은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여기 황해남도의 물차와 소형 양수기 그리고 많은 영농자재들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우리 농장원들이 애써 가꾸는 이 농작물들이 가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걸음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매일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포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물과의 투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는 개성시 판문구역 동래협동농장입니다. 이곳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 원천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양수 설비들을 총동원해서 관수를 진행하면서 성장 촉진제와 생물 활성제를 집중적으로 분무해 주어서 농작물들의 생육 조건을 잘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모래 매혹당으로 돼 있어 가물을 심하게 타는 면적들이 많습니다. 허나 올해는 옥토를 시비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 좋은 작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옥토를 3번, 4번 시비하니까 잎이 색깔이 달라지고 1.5m 이상 넓어졌으며 아지가 3 내지 4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밀보리 전 면적에 옥토를 10번 시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10일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40일 1952년 5월 10일 조나의 볼비 속을 헤치시고 원화리를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시면서 농업협동화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셨으며 전후에는 자신께서도 이옥의 조합원이라고 하시며 조합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농장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실대로 알곡 생산을 늘리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농장원으로 모신 남다른 명예와 긍지를 알고 이곳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신 포전에서 촌모를 냈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위원장 주철규 동지,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안금철 동지, 도안의 당, 경제기관 일꾼들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모를 내면서 그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일꾼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농장에서 배출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농촌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 올려 원활이가 전국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정보통신국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정보통신 운용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은
구간의 전반적인 기술 공정과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는 한편 정보통신 운용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따져보면서 최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성 애자공장에서는 생산 정상화의 중심거리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생산 토대와 잠재력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전기 애자와 전기 설비 생산 공정에 대한 정비 보강 사업, 그리고 또 이 재자원화 사업, 여기에 기술 혁신의 중심고리로 틀어지고 끈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착상 발표회들을 자주 조직해서 이룩된 성과들을 적극 일반화하고 여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내세워주고 청화 사업도 우위 있게 해서 기술혁신 사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우리 공장 자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여기에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종업원들이 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 가지고 그들이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실천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힘있게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이 이 기능이 낮은 종업원들이 3명씩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짜고 들어서 이 자체 기술 역량 토대, 이걸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0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1,830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627만 9,8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2달이 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해시의 전염병 형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해시에서는 지금 한 달째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10일 하루 동안 3천여 명의 감염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염자들 중 대다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불필요한 성달을 줄이고 검사 지역을 누리는 등 방역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베이징시에서도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적으로 엄격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베이징시에서는 12일부터 모든 기관과 공공장소에서 48시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핵산검사 음성 확인서를 검열해야 하며 공연 및 오락장소, 도서관, 미술관을 비롯한 실내 장소들의 운영을 잠정 중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단위, 인원들에 대한 핵산검사를 정상화하고 일부 구역들에서 공공교통수단들의 운행을 조절하는 등 일상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시비리 지방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8일 현재 시비리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이르코즈크주, 게메로보주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총 면적은 6만 5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며 620채의 살림집을 포함한 천여 동의 건물이 불탔습니다. 7일에 있은 센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시비리 주민지들에서의 대규모 화재를 초래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알라스카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고 차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조맥지를 이용해서 새용의 의료용 로봇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조맥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새용의 로봇은 인체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마당 원리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로봇가 개발되면 사람의 위장관이나 담도와 같이 외과 의사들의 손이 닿기 어려운 미세한 부분에 대한 수술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서이안의 주요 볼 지역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5월과 6월에 가물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를 가물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앞당겨서 가물이 4월부터 시작되는 때도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상 관측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4월부터 가물이 시작된 해들은 다른 해보다 가물이 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가물 지속 일수들을 보면 1978년에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40여일, 2001년에는 4월 초부터 6월 상순까지 70여일, 2014년이 4월 초부터 5월 상순까지 40여일이었습니다. 올해 시작된 가물은 4월 초부터 현재까지 40여일간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5월 하순까지 그 지속일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꼈지만 이 초기압골은 봄철에 건조한 대륙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서 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7도 정도로 예견되며 낮 최고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신체 저항성이 낮은 사람들 속에서 호흡기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자주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